이제 다음 준비해 주신 자료로 넘어가면 됩니까? 네. 가장 많이 저희에게 회자되는 애널리스트 이은택 위원님 자료입니다. 최근에 리포트가 좀 없었어요. 원래 시장 변동성이 좀 클 때마다 리포트 써주시는데 일주일 쉬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리포트 나왔는데요. 심화되는 주도주 쏠림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된 현상이었다라고 합니다. 버블랠리 후반에 반복되는 주도주 쏠림에 더해서 주도주 쏠림의 해소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그저는 주도주 쏠림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버블 후반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29년 신기술 소비재 여기에는 항공, 전자, 라디오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72년에는 니프티, 피프티, 그리고 2000년 닷컴 주식 모두에서 극단적인 주도주 쏠림이 관찰이 됐었고 닷컴 버블 당시 모습은 아래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들이고요. 니프티, 피프티 버블 역시 50종목만이 압도적 초과 수익을 기록했다는 사실로 유명하고 흔히 이런 쏠림을 비이성적 과열로도 평가를 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주도주들은 단순히 미래 이익 기대에만 컸던 게 아니라 이미 이익 성장 속도 자체가 매우 빨랐다라고 하고요. 지금의 반도체처럼 즉 주도주 쏠림은 비이성적 과열이 아니라 당시 기준에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후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버블 막판으로 갈수록 쏠림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크다라고 하고요.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이고 역사는 하나의 교훈을 남겼는데 훗날 이 쏠림 해소가 시작될 때 그것은 반가운 확산의 신호가 아니라 버블 붕괴의 전조였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여기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 이은택 위원님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주도주가 좁아지고 아닌 것 같지만 걔네들만 더 올라가고 이런 게 어떤 버블의 말미에 그러니까 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사에 특히 IT,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컨콜을 들으면 AI 관련한 사이클 초입이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 사람은 후반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초입이라고 근데 얘기하고. 후반에 나타나는 징조인데 그 후반이 얼마나 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후반이 앞으로 후반 자체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 전반, 중반, 후반. 연장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은택 연구원이 분명히 후반이라고 언급을 했나요, 여기에서? 여기에 여기에. 후반에 반복되는 주술님. 음.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주가가 빨리 반영을 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인더스트리를 직접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관찰되는 현상에 대해 분석을 하니까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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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 이은택 위원님은 탑다운으로 그리고 전략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시각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예. 이제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생긴 게 좀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시장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잘 봤던 거 그리고 과열이라고 생각됐던 그 그룹 내에서 머물러야 수익을 지키거나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아래 표들을 보면 이은택 연구님 자료는 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료인데 이게 메리츠 산업 경제 리포트였나 그랬을 거예요. 네. 어제 성구 대리가 알려줘서 이 리포트 굉장히 긴데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제가 그냥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해 보이는 표만 몇 개 따왔는데 지금 미국 생산성 향상 관련 기술혁명 자본 지출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역사를 잘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GDP 대비 얼마를 투자했었냐 각 산업혁명대에 있었을 때를 보면 1852년에서 1892년 한 40년 동안 철도 운송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집행이 됐었다고 해요. 미국만입니다. 그래서 GDP의 5%까지 투자가 들어갔었다라고 네. 하고요. 그 다음이 아톰인데 여기가 이제 전기 그리고 자동화 이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 이런 GM이 글로벌 시가총액 1등 되고 막 그랬을 때 기간인 것 같은데
이때가 GDP 대비 2%를 투자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비트인데요. 그래서 요즘 나온 얘기가 와톰2, 비트 토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비트, PC, 인터넷 이쪽 사이클이 한 40년 정도 흘러갔는데 장기로 보면 이때가 GDP 대비 2%의 투자가 있었다. 그 다음 토큰 현재인데요. AI 쪽입니다. 그래서 2%를 이제 28년 되면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2%를 넘으면 의미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가 넘으면 여기서 더 확장되는 경우가 많고 한 5%까지 열어놓고 봐보면 이게 정말 3, 4년 이제 올랐는데 AI 사이클이 이게 길게 가면 뭐 2, 30년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표 보면 미국 GDP 대비 AI 데이터 센터 투자 비중입니다. 가장 아랫단락만 봐주시면 되는데 24년에 0.9%였고요. 쭉 늘어나더니 올해 예상이 한 1.7, 내년 1.9, 그 이후에 2.1, 30년 되면 2.5까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에서 돈 버는 회사들이 투자를 해주는 쪽이 비중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회사들이 지금 다 어디 투자하고 있냐 보면 다 AI라는. 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주요 기술 진보 국면에서 주도주 주가 랠리 기간인데 이 표가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보면 에너지도 뭐 보이고 인터넷도 보이고 하는데요. 에너지 사이클이 2003년에서 2007년 엑슨모빌이 200% 한 5년간 올랐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때는 95년에서 2000 닷컴 버블이죠. 이때 시스코가 4000%가 올랐고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화 이쪽은 자동차 쪽 GM이 6,800% 올랐고요.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었고 그 다음 철도 운송인데 이게 좀 길었던 것 같아요. 한 40년 정도? 아니 20년 정도 네 있었는데 이게 5,000% 올랐고 IBM 720%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기 시작한 지 이제 4년 정도 됐잖아요. 이 사이클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내용이 되게 방대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 쏠림은 뭐 이 메리츠 자료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마지막 표만 보고 제가 언뜻 들은 생각이 이 각각의 어떤 주요 기술들이 나왔을 때 주도주가 얼마나 랠리를 했냐. 기간으로 보면 다른 과거 사례보다 지금 굉장히 짧은데 과거 다른 어떤 사례보다 일단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럼 이 이후에는 조금 평탄화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표를 보면서 우리 오 과장은 후반전, 연장전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뭐 중반 정도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장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뭐 30년 오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터지는 구간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철도 운송도 저게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저게 낙폭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중간에 툭툭 떨어질 때. 네. 그런 구간은 뭐 분명 오겠죠. 근데 이걸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지금은 중반 정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집중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지 더 좋은 수익률을 낸다. 주도주가 확산되지 않는다. 이런 뷰를 보여주셨던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속 시각을 유지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SI 기업 관련해서는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LG CNS가 작년 상장했죠 아마? 재작년이었나? 제가 그 네. IPO 했었는데 작년 총가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상장한 지 1년여 좀 된 기업인 것 같은데 LG CNS를 통해서 SI 기업 전반적인 좀 업황을 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 AI 동료로 맞을지 고민은 끝났다. 사자라는 제목인데요. KB 김준석 연구원 자료입니다. 일단 투자액은 바이고 타겟 프라이스가 10만 5천 원이라서요. 기존 대비 한 16.6%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고성장하는 이익 성장 스토리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AI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고성장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의 외형 성장과 함께 GDC나 AIND를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 고성장이 뒷받침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특히 전일 LG CNS가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AX 페어에서는
기업 운영의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 AI를 강조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함께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AI 클라우드 부분의 고성과 에이전틱 웍스 기반 플랫폼 매출 확대가 향후 이익 성장의 핵심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관리하기 위한 ERP, 에이전트 웍스라고 하는데요. LG CNS의 AX 페어에서는 특히 에이전틱 웍스 솔루션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이 솔루션에는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 이걸 온톨로지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이거와 코이어, 엑사원의 멀티 LMM이 에이전틱 웍스 안에 결합되는 구조라고 하고요. 각 LLM이 잘하는 강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 배분하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싱가포르 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공급 중인 케이스를 소개를 했었고 다양한 금융업종의 적용 사례와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세션들이 이목을 끌었다라고 합니다.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모델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이 엑사원이라는 AI 모델은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LG AI 연구원의 엑사원의 프론티어급 모델과 같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파라미터 규모가 기존 대형 모델의 7분의 1 수준으로 업무에 필요한 성능 대비 운용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모델을 탑재한 에이전틱 웍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CNS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프론티어 모델로만 이루어진 AI 플랫폼 솔루션 대비 낮은 운용 비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마진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SI 업체들 꽤 많잖아요. 삼성 SDS, LG CNS, 포스코 DX 이런 회사들이 있고 제가 지난해 이 회사의 그 IPO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그 국내 이 SI 업체들 중에 가장 그 내부 매출 말고 외부 매출이 많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삼성 SDS도 고객사로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LG CNS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LG CNS가 외사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밸류에이션을 더 쳐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일단 실적 먼저 봐주시면 꽤 고성장입니다. 매출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26년 올해가 7조 정도 매출 전망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6,5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진이 한 9% 정도 나오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한 10% 이상 두 자릿수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매출액 및 수익성 추이인데 제가 좀 보니까 이 SI 기업들 대체로 연초에 마진이 좀 안 좋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마진이 좋아지는 흐름인데 고객사들의 자금 집행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지난해 1분기 6.5, 올해 1분기 7.2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보면 한 8%, 9%의 마진이 나오는 회사인데 연초에는 좀 분기 마진이 좀 낮은 편이다. 라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보면 앞으로 분기마다 마진이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관계기업 및 비관계사 매출액 추이인데요. 비관계사의 매출 추이가 뭐 꾸준히 좀 좋은 흐름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좋은 거죠. 내부 매출보다 외부 매출 쪽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 국내 데이터 센터 도입 전망치인데 2025년에 데이터 센터 수가 한 150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 예상되는 게 311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LG CNS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겠죠. 뭐 SDS나 뭐 현대오토 뭐 이런 기업 그리고 포스코 DX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 시장 규모 전망이 연평균 한 CAGR로 16%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SI 기업 그래 뭐 너네 소프트웨어 잘하는 거 좀 알겠는데 너네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사로 이제 뭐 클로드나 챗GPT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 내용에도 있다시피 이 프론티어급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들도 많잖아요. 과하게 LMM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 이제 SLM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파라미터 규모가 기존 대형 모델 대비 7분의 1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은행 사무 업무 이런 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회사 내부에서 이런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LG AI 영혼의 엑스아웃 모델 같은 게. 그래서 타겟해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LG CNS 높아진 이익 컨센 기준으로 한 16배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SDS는 그 이상으로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SI 국내 기업들 해봤자 뭐 15배 정도가 맥스 밸류였는데 그 정도를 약간 뛰어넘는 흐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다 스마트화, 자동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이클이 국내 SI 업체들한테도 도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 대리의 애기 태명이 뿅이라고 했죠. 네, 제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왜 뿅 하고 나타났냐면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오늘 양봉인지 뭐인지 이거는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열심히 자료 만들다가 요거는 들으러 와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과거의 쏠림 현상, 네, 요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만들다가 왔었는데, 좀 이따가 한국경제TV 출발 정시에 9시 반부터 시간이 좀 당겨졌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자료 차트랑 이런 거 이제 좀 해서 오다가 그 1985년부터 89년까지,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렇게 5년 연속 이제 상승하던 그런 20년 만에 도래한 큰 장이 도래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차트랑 이제 그거 자료 이제 만들다가 왔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좀 이따가 이제 방송할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결론은 우리가 최근에 이격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이현택 연구원도 이격 얘기를 지난번 2월 달에도 얘기를 해줬고, 그 이격이 강했을 때 50일 이평 기준으로 뭐 20주 이평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격도 차트 보면 그 5년 내내 올라가는 장에서는 이격이 많이 커지는데 20주 이평선 기준으로 이격이 130 넘었을 때 거의 항상 좀 조정이 오더라고요. 조정이 오는데 어디까지 조정이 오냐? 20주 이평선의 이격이 빵이 될 때까지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 20주 이평선이 깨질라 할 때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20주 이평선이 깨지거나 깨질라 할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래서 이격이 너무 과해지면 최근과 같은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좀 체력이 약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이격이 과해지면 주가가 조정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센 놈 빼고는 다른 주식들은 실적 모멘텀이 약한 주식들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먼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오고. 근데 그 이격 조정을 할 때 항상 이제 뺨 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가 최근에 이란 전쟁이었고, 또 최근에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이격 조정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 LG CNS나 삼성 SDS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은 이번에 처음 있는 현상이냐? 아니에요. 이것도 끝없이 반복되는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과거에 1995년도에도 그랬고 2005, 6, 7년도에도 그랬고, 이 그룹의 전산을 담당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SI도 하고, 최근에는 AI, 뭐 과거에도 보면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첨단 전산을 우리 그룹에서는 LG그룹은 CNS가 하고 삼성은 SDS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그룹의 주력 산업이 돈을 만약에 못 번다? 그러면 무슨 시스템 통합이고 무슨 전산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기업들이
앞단에 주력 기업들이 먼저 돈을 벌고 나면 꼭 이런 기업들이 그룹의 전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후행적으로 올라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우리는 그러면 삼성 후자냐, 그런 다른 계열사들이 얘기하거든요. 전자 형님이 돈 많이 벌면 그거 우리도 좀 같이 향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돈 많이 번 주력사가 계열사들한테 이런 발주도 막 주고 돈 많이 벌었을 때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SI 업체나 그룹의 IT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오르는데 이런 기업은 결국은 그룹의 주력사가 그래 니네 동생들도 좀 먹고 살아 하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최전선에서 달러를 버는 기업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고 내수에 한정돼 있고 그룹에 한정돼 있고. 네, 그래서 그룹 매출 의존도가 얼마인가 이런 거 이제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비슷한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제일기획이라든지. 근데 그 제일기획이 한때는 중국 매출이라든지 해외 매출이 이제는 50%를 넘습니다.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LG CNS나 SDS의 그 캡티브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 그룹사의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그룹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이 회사의 이익 성장이나 매출 성장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이런 회사들이 팔란티어 같은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얘기로 이런 회사가 팔란티어처럼 될 수 있으려나? 어렵죠. 네,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보시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오를 때가 과거 주식시장에서 어떤 국면인가 이런 것도 한번 그래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템이 너무 작습니다. 네, 그렇죠. 그룹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하지 않으면은 탑라인도 그렇고 멀티플도 그렇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